지난번에 여기를 보다 보니까 이게 참 못도 있고 이 루에서 예전에 이런 데서 이제 강학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멋있는 곳을 놔두고 실내에서만 하면 너무 그렇다. 이거 뭐 실내기도 하지만 이 탁 트인 이런 그 곳이 이런 멋있는 곳이 있어서 이번요 공 박사님이 이렇게 참 그 강연으로서는 아주 또 우리 그 불교 음식사 장애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주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쪽을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그 우창수 선생님께서 제가 좀 많이 좀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저 고추장이라도 좀 퉁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이번 17차 간장 포럼에 참 주제가 됐는데 오늘의 주제는 사찰 음식과 장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공만식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뭐 전반적인 기조는 뭐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이제 장을 보는 거나 기조는 비슷한데 약간 장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표지 그 슬라이드에 막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잖아요. 이게 그 실상사 장고터에서 발견된 항아리가 묻혔던 구멍들이에요. 수연. 그래서 뭐 32개가 이제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이 장도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제 사찰 그 된장을 전문적으로 담그시는 그런데 이제 가보면 굉장히 큰 독들을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통일신라기의 장독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크기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이론들이 그 장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사찰 자체의 그 수요도 있고 또 이제 오는 제가 뭐 신자랄지 그리고 사찰이 뭐 국가 행사랄지 명절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의 용도가 그러니까 장이 이제 필요한 양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그 삼국시대는 유물 중심으로 이제 장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고려시대에는 그 장이 국가적으로 아주 대규모로 이제 사용된 이런 케이스, 그 나라에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몇만 명씩 그 먹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사 뭐 고려사 저료 이런 데 언급돼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원광국사의 문집에서 이제 장 부분만 좀 뽑아서 그 장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 그 이제 한국장에 대한 이제 우리 된장 간장은 뭐 중국이나 일본 거하고 굉장히 틀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동아시아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성이 많은 그 특히 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아시아 전체를 좀 간략하게 뭐 중국, 일본, 한국 뭐 요 비교를 조금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그 마지막에는 그 어제는 이제 묵제일기와 그 산중일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뭐 시간상의 이유로 전혀 말씀드리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오늘은 장 부분만 뽑아서 그거를 이제 조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 전체 문헌에서 장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장 이코로 깨달음 이렇게 불교 문헌에서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음식 문화의 베이스가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입니다. 인도 아리안들이. 그래서 워낙에 인도와 대륙에 들어오기 이전에 지금 서양 사람들하고 같은 그런 혈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서유럽으로 이동해 들어가고
한쪽은 이란, 인도로 이렇게 두 파로 나눠져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뭐 이란, 아프가니스탄, 인도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대단히 가깝고 언어적으로도 대단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란어랑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사투리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의 뭐 우르두어랄지 인도의 뭐 힌두어 이런 거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인도 사람들이 제가 뭐 인도 델리대에 유학하고 있었을 때 야 너 몇 개 언어 하냐면 보통 뭐 4-5개 뭐 많은 놈은 뭐 6개도 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한국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 알아듣고 전라도 사투리 알아듣는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거의 똑같다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파키스탄 방송을 다 거의 이해를 해요. 우르두어를. 근데 들어보면 거의 힌두 그 아리아노 계통이라 과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원 실상사 그 장고 유적이 이 장독대 이 유적이 그 한국의 이제 장유사에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제 그 유물이에요. 그래서 그 뭐 규모도 크고 장독대 이제 개수도 많고 그래서 좀 물론 이제 윗부분이 다 깨져서 없어지지만 그 비교적 그 전체 장고랄지 장독대랄지 이런 유적들을 그 소상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남원 실상사 장고 유적이 이제 대단히 뭐 중요한 유적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체 그 장고터 모습이고요. 이거는 그 2017년도에 불교 문화재연구소에서 이제 발굴한 건데 그 삼척 흥천리사지 그 장고터입니다. 그래서 뭐 항아리가 12점 정도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그 2018년도에 발견이 돼가지고 2주 전인가에 첫 발굴 조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아직 논란이 조금 있는데 그 사찰에 그 뭐 이를테면 장 항아리냐 아니면 왕실의 술 항아리냐 뭐 이런 그 논란이 아직은 그 있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200m 내에 그 삼당사라고 하는 사찰의 당간지주 유적이 있고 그 사찰 그 처마 끝에 보면 풍경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유물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그 왕실 유적, 궁전 유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사찰 유적 가능성이 더 많은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유적이고요. 그 내년 초에 그 이 발굴조사단장님을 모시고 5월쯤에 그 이 유적에 대한 그 발표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 어제 이제 흑륜사 그 장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흑륜사 장은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뭐 삼국시대나 뭐 고려시대를 통해서 장이라고 하는 게 특히 사찰장이 그 불교라고 하는 종교와 일반 그 뭐 신자들 또는 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엮어주는 아주 이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삼국유사 기명가무조를 통해서 이제 그 알 수 있고요. 사실 삼국시대 장에 관한 우리나라 문헌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언급들이 워낙 짤막짤막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내용을 이제 그 파악하기 곤란한데 이제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고대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주 고대 국가일 때부터 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음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이를테면은 뭐 기근이랄지 어떤 뭐 근저에도 어떤 천재적인 지변이 있었을 때 그 뺄 수 있는 음식들을 전부 다
빼고 남는 음식 이런 걸 찾아보게 되면 그 음식이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파인다이닝 음식이 좋고 어쩌고 그래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 뭐 밥, 장, 요 정도만 나중에 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장에 대한 언급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려 사람들이 뭐 장을 잘 담궜다, 뭐 이런 중국 문헌의 언급부터 뭐 유명한 얘기죠.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 뭐 신문왕 결혼 납폐품에 시장에 들어가 있다. 뭐 이 내용도 뭐 워낙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근데 신라 시대랑 신라와 일본이 당시 이제 교류들이 있었는데 이 장교류에 대한 그런 이제 자료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신라장이 일본에 이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제법에 대한 문헌의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나라연 동대사 정창원에 언급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짧게 이제 써놨는데, 대도 5말로 장을 담가서 장즙을 4말 이승을 얻었다. 뭐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조금 상세한 그런 제법들을 일본 정창원 문서가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당시 신라의 장이 이런 방식으로 제조되었구나, 이런 거 이제 추측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일 신라와 발해 시기에 있어서도, 이게 발해 같은 경우는 거란이나 여진족의 음식 문화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사냥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생업이고, 그래서 사냥 동물에 대한 사냥을 통해서 동물들을 고기들을 얻는 뭐 이런 음식 문화와 대단히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의 음식 문화하고는 꽤 다른, 왜냐면 주 지역이 이제 만주 지역이고, 또 지금 소련의 연해주 이쪽에 블라디보스톡이랄지 역같이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남부의 음식 문화하고는 꽤 다른,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해도 책성의 시가 중국 문헌에 실릴 정도로 이제 장문화가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민족의 전통을 이어서 시가 이제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하는 언급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려 시대의 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뭐 전통 시대에 보면은 뭐 자연 환경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뭐 기근도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이랄지 뭐 여러 가지 뭐 인재 천재에 의해서 뭐 이게 보통 백성들은 사실 하루 한 끼 때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고려사 서료에 보면은 이제 3만 명의 백성들을, 기근에 빠진 3만 명의 백성들을 이제 구제하는, 그래서 뭐 쌀초 소금 씨를 내려주어 구제하였다. 그러면 이제 왕이 이런 교시를 내렸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걸 실행하는 기관이 어디냐? 사찰이고, 어제 이제 보셨던 큰 솥들, 그런 솥들 걸어놓고 이제 밥하고 이제 국을 끓이고, 보통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구제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고려사랄지 고려사조류에 이제 이제 많이 나오죠. 동기상 국집에도 보면은 이렇게 토랑국을 이제 실을 넣어서 이제 끓인 얘기, 뭐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있고, 그 유명한 그 가포유경 그 6가지 그 채소에 대한 그 시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 무에 관한 시에 보면 뭐 장을 곁들이면 한여름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면 긴 겨울을 뭐 넘긴다. 그래서 이제 소금이랄지 장이랄지 시에 대한 그런 언급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 고려에서 그 빈민구제랄지 기근시에 백성구제를 어떻게 했나, 그리고 거기서 장이 어떤 역할을 했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고려의 국가 빈민구제에 관한 말씀을 이제 쭈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가 나서 이제 홍수가 심하여 가을 농사가 손해를 입었다. 백성들을 생각하면 급히 구일해야 마땅하니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곡사 남쪽에다 밥을 준비하여 공항 백성에게 베풀어 주도록 하였다. 뭐 이런 예들이 이제 고려사에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종교교단의 무료급식은 뭐 기독교도 그렇고 이제 불교도 그렇고 아주 이제 중요한, 그리고 이제 교리적으로도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래서 고려 사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근시에 무료급식이랄지, 불교 행사시에도 이제 빈민들이 오면은 이제 무료급식을 이제 하고요. 과거에는 이제 원이라고 해서 숙박시설을 전국의 유호지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기관이 있고 사찰에서 운영하는 원이라고 하는 이 여행자 숙박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밥도 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데인데, 여기서도 이제 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고려시대에는 특히 뭐 여러 종파가 있는데 법상경 승려들이 이 빈민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뭐 두 스님이 이제 꽤 유명하신데, 아래 해소 스님에 관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관제사 문 앞에 솥을 걸어놓고 밥하고 국을 끓여 굶주린 사람을 구제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소용되는 핵심적인 물품이 뭐냐면, 당연히 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곡식이 필요하고 국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이 장씨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딴 거는 없어도 곡식하고 장씨는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뭐 기근이 아니라 뭐 명절이랄지 이럴 때도 보면은 이제 절에서 이제 음식 모시들을 많이 하죠. 어쨌든 뭐 원광국사에 대해서는 뭐 대략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주 최악의 경우 이제 국에 넣을 수 있는 조미료는 소금이죠. 소금보다 상황이 조금 더 낫다 그러면 장씨를 이제 넣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원광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시를 갖고 있어요. 밥에는 푸성기를 더 넣고 시에는 소금을 더 넣어야 한다네. 근데 요즘이야 뭐 소금 설탕이 흔해 터져가지고 뭐 아주 뭐 저렴한 가격이지만, 옛날에 소금 설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히 이제 국가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식품이라, 그러니까 소금을 뭐 요즘처럼 뭐 함부로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그렇게 뭐 흔해 터진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거쳐가는 곳에 상황들을 이제 가끔 시로 이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없을 때는 없는 대로, 또 있을 때는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마워하면서 이제 그런 시들을 좀 남기셨는데, 그래서
여기 상월봉이라고 하는 게 당시 원광국사가 이제 거쳐왔던 그 사찰에 그 여기도 이제 뭐 봉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제 뭐 죽가밥이 넉넉하고 소금과 장이 넉넉하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두 가지 보통 선시에서 이렇게 이제 먹는 얘기, 죽가밥, 뭐 장갓이 나오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그 먹을 수 있는 식량 사정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어제도 이제 뭐 선시에 관한 그 화두에 관한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 얘기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할지, 왜냐하면 이제 소금과 장이 깨달음과 그 등치돼서 사용이 됩니다. 장 이코르 깨달음, 이렇게 그 선불계에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소금과 장이 넉넉하다 그러면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의 뭐 법열을 누린다, 뭐 이렇게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에 관한 그냥 한시할 때 시가 아니라 그 장시할 때 이 시에 관한 요 시는 약간 읽어보겠습니다. 그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요. 사람들은 소금 대신 시를 치지만 나는 소금을 시로 여긴다오. 그 신종홍이 10년 동안 장 없이 먹은 것과 뭐가 다르리요? 뭐 이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신종홍인이라고 하는 스님은 이제 그 중국 스님이신데, 그 당나라에 이제 홍인선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앞에 이제 경산이라고 이제 그 경산이라고 그렇게 써봤는데, 이게 송나라에 가서 오산십찰로 유명한 사찰이지만 이 경산사는 당나라 시대부터 장으로 아주 유명한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경산사 그러면 된장 이렇게 그 연결될 정도로, 그러니까 당나라 때부터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원나라 때까지 된장으로 유명한 절이 경산사라고 하는 게 지금 항주 외곽에 있는데, 그래서 장이 유명한 경산사에 사시는 분이 된장을 안 먹고 10년 동안 맨밥 드시면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뭐 이 부분은 그 원광국사의 음식에 대한 태도는 그 어제 그 뭐 마조도일 선사가 말씀드리면서 그 이제 배고프면 밥 먹고 뭐 피곤하면 잔다고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는 어제 잠깐 말씀을 이제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 이제 태안 마도선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태안 마도선에 실린 그 화물에 보면 여기도 이제 그 콩, 대두, 말장, 이 메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이제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고려 시대 음식 문화를 그 이제 알 수 있고, 이것들이 이제 좋은 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서 어떤 수취인에게 메주를 이제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배가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지금 이제 그 전남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강화도 지역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침몰한 이제 배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제 곡식들이 실려 있고, 이런 뭐 콩류랄지 메주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태안에 가시면 그 태안 해양유물 전시관이라고, 이거를 작년인가요? 작년 그 후반기에 이걸 해가지고 거기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침몰선의 그 이제 모형 그 단면도를 거기 이제 그 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그 이제 배 그 하단부에 이제 곡식이 가장 많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곡식이 이제 실려 있고, 메주 뭐 이런 콩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게 뭐
이제 동물, 육류, 뭐 젓갈, 뭐 이런 항아리들이 이제 실려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만 봐도 대략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 곡식으로 밥을 해서 그 장이나 시로 국이나 나물들을 해서 뭐 이런 그 대략의 이제 그림들을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죠. 동아시아 그 장문화를 그 이해할 때 우리 장이 최고야 뭐 그런 태도도 좀 얼마가는 필요하지만 이 동아시아가 갖고 있는 이 장문화 이것들을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갖고 있는 장이 이러이러한 큰 틀에서 다른 나라와 중국과 일본과 공통분모를 갖고 있고 이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중국과 일본이 뭐 된장 간장류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걸 공유하고 있지만 이제 한국은 또 이렇게 뭐 고추장이라고 하는 또 그런 장류를 또 별도로 이제 갖고 있고,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또 이제 뭐 역사와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이제 된장과 간장을 잘 이해하시면 이제 고추장에 대한 이해도 풍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아시아 장문화와 관련해서 그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면 이 선불교라고 하는 이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중국의 이 오산 십찰이라고 하는 이 국가 사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국가 사찰들은 전부 장으로 유명한 그런 사찰들입니다. 그 전부 아까 말씀드린 뭐 경산사부터 해가지고 뭐 영운사 해가지고 이게 전부 그 뭐 저기 지금 영파에 있는 아유왕사나 천공사 이런데 전부 이제 그 이제 장으로 유명한 데고, 그 이후에 있어서도 지금의 이제 그 남경 근처인가에 거기 이제 보면 이제 금산사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뭐 두시로 이제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 특히나 이제 중국 남부의 선종사찰들, 이 선종사찰들에 대해서 특히 뭐 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사찰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교류가 있었을 거다 이런 그 추정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문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이제 그 스님들이 이제 중국 유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유학을 하면서 당연히 중국 선불교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겠죠. 배워서 일본에 이제 전파를 하시겠죠. 근데 선불교만 배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셔서 일본에 그 전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겐선사 같은 경우에도 이 도겐선사가 그 중국 유학을 그 하면서 공부하신 데가 이쪽 중국 영파 지역에 이 아이광사, 천농사 이 사찰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보면은 그 뭐 일본의 그 뭐 다시 국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마로 이렇게 그 여기서 이제 두 분의 중국 전자 스님들을 만났는데 도gen 스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뭐 그 전자국 교훈이라는 문헌에도 나와 있고 그 뭐 정법안작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도 이제 나와 있고 행장류에도 그 전자 스님과 만나서 구체적으로 뭐 그 사찰의 이제 국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식재료랄지 이런 그 구체적인 언급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대로 일본으로 와가지고 그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불교 교단에서 이제 그런 음식들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라이 문화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일본의 음식 문화로 이렇게 그 확산돼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그 조선시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교통로라고 하는 게 주로 용로를 통해서 명나라, 청나라랑 교류하고 가끔가다 일본의 통신사들이 이제 파견되는 이 정도의 교류뿐이 없습니다. 근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지로 붙어 있는 이제 북방민족하고도 교류하지만 바다를 통해서 그 중국 남조 북조랑 굉장히 많은 교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일본하고 그 다소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수많은 스님들이 그 송나라에 유학을 갔는데 일본 승려들이 송나라 유학한 거랑 고려 승려들이 송나라 유학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려 승려들은 송나라에 유학을 가서 1, 2년 안에 스승의 인가를 받고 귀국합니다. 1, 2년 안에. 유일한 예가 그 태거 보국사 있잖아요. 네. 고려 말에 유일한 예예요. 십몇 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고려 스님들이 보면 다 1, 2년뿐이 안 계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그 스승에게 빠르게 인가를 받고 바로 귀국해버리는. 근데 이제 일본 스님들 같은 경우 굉장히 뭐 독일선사는 굉장히 짧지만 뭐 4년인가 6년 정도 굉장히 짧지만 보통 굉장히 이제 고려 승려에 비해서 긴 유학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선불교도 배우지만 그쪽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 건축문화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특별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승려들이 남송에 가서 그 거대한 사찰들을 그림으로 그대로 그려다가 일본에 똑같이 딱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를 아주 상세하게 베껴서 수입을 해서 그 일본에 갔다 그대로 그 크기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은 그런 자료가 바탕이 돼야 나중에 이게 다 자기 나름대로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한데 1차 자료가 있어야.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작업을 승려들이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게 건축문화든 그게 뭐 구체적인 음식문화든 이제 한국 사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그 선불교 사찰을 특히 이제 장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선종 사찰의 이제 구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동아시아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산세나 이런 것 때문에 다소의 변형들이 있지만 이 기본 구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고랄지 뭐 곡식창고 이런 고원들은 어디다가 짓냐면은 우리가 대웅전을 바라볼 때 또는 일주문 절 입구를 향했을 때 오른쪽 그러니까 사찰 전체 정각 구조의 중간 부분의 오른쪽에 고원이 위치합니다. 그거 창고 공양간 장독대 소금창고 생강가마 이런 것들이 오른쪽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양주 회암사나 좀 이따 이렇게 가람도를 보여드릴 텐데 거기도 보면 여지없이 중간부의 동쪽 끝 거기에 이제 고원하고 장독대가 이제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가 이제 영국에 유학할 때 유학 말미에 보면 이 화장실과 관련해서 박사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니 뭘 화장실을 갖고 이렇게 연구를 하나. 근데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고원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엌이 중요하고 음식 창조가 중요하고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음식이 뱃속으로 들어갔다. 이걸 처리할 또 공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동쪽에 고원이 있으면 서쪽에 화장실을 놓는다고요. 근데 물론 들어서 찡그리긴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거 없어도 진짜 이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것들이 다른 당대 사회의 일반적인 수준보다 사찰의 장고, 고원, 공양간이나 이 화장실 시설이 위생상으로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이제 발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사찰의
그런 뭐 음식이랄지 그거 뭐 배설 시스템에 견줄 수 있는 게 그 왕궁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찰의 그 이제 화장실 이 시스템도 보면 이미 이제 그 시대에 그 뭐 또 뭐 물을 통해서 이제 그 배설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 갖추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발달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음식 테크놀로지에 있어서도 뭐 장을 만든다랄지 여러 가지 뭐 곡식을 재분을 한다랄지 이 시스템이 가장 당대사에서 발달되어 있는 게 그 선종사찰이에요. 그 근자에 이제 그 교종 이후에 그 와가지고, 그래서 그 한국의 어떤 산악, 유명한 산악을 딱 잡고 옛날 고지도를 딱 그 뒤져보면은 수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절 이름들이 막 있는데 거길 좀 더 확대해 보면 방앗간들이 있어요. 근처에 방앗간들이 꼭 있어요. 사찰 소유의 방앗간. 그러니까 그 당대에 재분시설을 갖추고, 그러니까 음식을 생산하는 어떤 테크놀로지로 구체적으로 음식을 뽑아내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그 사찰이 주로 그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림이 너무 작아서 이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고겐선사가 유학하셨던 영파의 이제 천동사인데, 중간에 오른쪽 부분, 여기가 지금 고원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여기 이제 동그랗게 5개의 이제 그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궁입니다. 여기다 솥 걸어놓고 이제 그 밥할 수 있는 이제 거기 아궁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글씨가 흐릿해서 안 보일 텐데, 이게 다 장독들, 장장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다 이 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그 강, 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독대가 있고, 그 소금을 쌓아놓고, 그 생강을 쌓아놓고. 근데 그 이제 중국의 이렇게 국의 역사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국을 끓일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 파예요. 역사적으로 중국사에서, 중국의 국의 역사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 파예요. 근데 파 같은 경우는 창고에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어요. 창고는. 파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국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 생강이에요, 생강. 근데 생강은 파에 비해서 장시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보통 뭐 모래 속에 파묻는다 할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생강 같은 경우에는 그 파보다는 훨씬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또 옛날에는 그 노르웨이도 보면 이제 그 공자님이 생강을 먹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요. 근데 한문문투에서 싫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대단히 좋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공자만의 그 음식 기호가 아니라 한국도 이 육아의 전통이 있는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생강이랄지 뭐 생강편이랄지 이거에 대한 기호는 아주 공통적이에요. 특히나 육아 사상에 철두철미한 이 사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강편 대단히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에도 넣어 먹고, 따로 이거를 말려가지고 뭐 설탕이나 계피로 이제 양념을 해서 조미를 해서 그게 뭐 생강편을 먹는다든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나 사대부들이 뭐 차를 마시거나 이랬을 때 그 뭐 다시기랄지 이런 거와 같이 뭐 생강편을 드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전체 이제 구조가 있으면 고원 조직, 뭐 고약간 장독대, 뭐 소금창고 이런 게 있고, 이쪽 부분에 스님들 묵는 성당이 있고, 이제 화장실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원나라 때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천동사 가람도보다는 상세하지 않는데, 여기도 이제 중간에 동쪽 부분 7번이 보면 고원입니다. 창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고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 공양간,
뭐 곡식창고, 뭐 장독대 이게 다 들어가는 걸 이제 고원 이렇게 이제 통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오른쪽 부분에 고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원나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 틀은 뭐 변하지 않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회암사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회암사 전체 가람구인데, 여기는 이제 8단계로 이제 나눴습니다. 발굴하시는 이제 분들이. 그래서 요 4단계쯤 여기에 요쪽이 이제 이게 이제 운물이고, 여기 뭐 향력전이 있고, 그래서 요쪽에 중간 오른쪽 부분에 양주 회암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온 이제 구조가 이제 있고요. 여기가 이제 흐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장고, 그래서 여기 장독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곡식, 창고 뭐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음식 만드는 이제 공연관이 있고, 앞에 운물이 있고, 요 뒤쪽에 어제 보여드렸던 큰 맷돌 뭐 2개 보여드렸던 그 맷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뭐 두부를 만든다거나 먼저 그럴 때 이제 여기 이제 장독대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물에 나와 있기는 뭐 보통 3,000명의 이제 승려들이 이제 기거했다. 근데 아무튼 뭐 규모가 한국에서 이제 아마 가장 큰 사찰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대규모 고원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사찰입니다. 양주 회암사가요. 이거는 아까 고원 조직만 따로 조금 확대해가지고 이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향적전이라고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사찰의 공양간 이름을 뭐 향적당이라고도 이제 하고, 뭐 향적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유마경에 나오는 그 내용의 바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과, 그러니까 이게 요 표현은 전부 이제 유마경에서 이제 따온 이제 표현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창고가 있고, 여기에 장고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요쪽이 이제 요쪽부터 이제 산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산이.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사찰을 짓지 못하고 이렇게 고원 이렇게 여기가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틀은 이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추정도인데, 그러니까 여기 정도가 이제 해당되는 거죠. 여기 이제 향력전, 여기 이제 창고, 이제 장고를 잘 이제 표현을 잘 안 해갔는데, 어제는 이제 불선사 방앗간 사진이 워낙 작아서,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달로 디디는 디딜방아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쿵쿵 찍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방앗간 시설들을 사찰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곡식을 재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콩이랄지, 그러니까 큰 솥에다가 콩을 삶아가지고, 그러니까 매줄 만들려면 이제 이게 삶은 콩을 이제 짓이기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방아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찧어서 매주를 만들고 이제 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옛날에는 우리도 이제 장을 사용을 하고 실을 사용을 했는데,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걸 아주 특수하게 이제 뭐 소규모로 어디서 사용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간장, 된장류를 그 사용하고 지금도 먹고 있지만 이 뭐 씨를 그 뭐 고대 중국처럼 우리가 국을 끓일 때 씨를 조미료로 넣어서 뭐 국을 끓이진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된장을 넣는 경우는 있고 뭐 고추장을 넣는 경우, 간장을 넣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니까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국 뭐 장류에 있어서는 그 물론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이제 분들이겠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이걸 이제 뭐 청국장이랄지 이것과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중국 음식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용어들이 그 한국 음식사에 와서 변형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애초에 그 오리지널한 그 씨의 모습은 이 그림처럼 이런 겁니다. 콩알 자체를 쪄가지고 발효시켜서 이거를 국을 끓일 때 이렇게 몇 알씩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국장하고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청국장이라면 오히려 일본의 다토하고 오히려 친근성이 있는 거지 오리지널한 의미의 시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헌에 뭐라고 이걸 주석을 해 놓냐면은 장은 그냥 먹을 수 있다. 장은 야채랄지 이런 것과 함께 그냥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씨는 그냥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냥 먹기 곤란하죠. 이거는 이제 뭐 국에 넣거나 이래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를 뭐 씨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본의 나토 있잖아요. 뭐 실처럼 막 찐 늘어나고 이 사인나토하고 이 하마나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본의 나토 뭐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사인나토예요. 실처럼 늘어난다 그래서 사인 실사자 쓰고 끌인자 써가지고 사인나토 이제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 이제 왜 만들었냐면은 시에 대한 설명도 좀 이제 드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선불교 사찰과 이 장류와 얼만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절에서 승려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산납도, 뭐 중국에서 전래되었다고 해서 당납도라고 한다. 뭐 그리고 뭐 일본의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마쿠라 시기 대충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려 시대와 이제 겹치는 그런 시기도 한데 또 이제 후반부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대덕사 납도 같은 게 이제 아주 뭐 이름이 나 있고 일본의 뭐 된장이랄지 이런 건 다 절 이름과 연관된 유명한 뭐 이렇게 뭐 미소 이런 어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간장, 어디 뭐 미소 뭐 이런. 그러니까 왜냐면은 애초에 처음 이걸 만들고 전파시킨 주도 세력이 어디냐면 사찰이고 승려들이에요. 일본도. 그래서 아까 이제 콩알 형태의 그런 시 같은 경우는 하마나호스, 일본의 뭐 시즈오카 혈의 하마나호스라고 있는데 그 주변의 사찰에서 승려들이 주로 만들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대복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이 이 하마나 나토와 관련해서 이제 유명하다고 얘기하고 일본의 뭐 도쿠가의 이에스가 특히 뭐 이 시를 뭐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마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군량으로 쓰기 좋아서 이제 군량으로 전국시대에 일본 전국시대에 그렇게 이제 사용이 이제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쪽 대복사에서 광고하는 그런 이제 문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광고의 문안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그 아까 이제 콩알 형태의 그런 그 염시랑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본의 나또, 그거는 그 콩알 형태의 그 시가 아니라 사인 나또다. 뭐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 제조법은 저보다 그 참석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또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사실 뭐 장이랄지 시를 뭐 직접 만들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 잘 모릅니다. 한번 그냥 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이 자료를 이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 공부하면서 그 가장 그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여기도 보지만 일본은 문헌을 이제 갖고 있어요. 제조법에 관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국도 조선 후기에 오면 여러 가지 음식서들이 있잖아요. 스크는 이제 고조리서라고 하는. 근데 이미 가마쿠라 시기 뭐 12세기, 어떤 거는 뭐 8, 9세기까지도 그 제조법에 관한 그런 언급들 가진 문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와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선 초부터 몇 개의 이제 뭐 상가요령 뭐 그런 이제 고조리서가 있기는 한데, 그 주로 조선에 국한돼 있고, 특히나 조선 후기에 몰려 있어요. 뭐 18세기랄지 뭐 19세기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 그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음식사라고 하는 게 저기 뭐 이를테면 원삼국 시대부터 이렇게 그 길게 이어져 왔는데, 구체적으로 그나마 제조법을 확인하면서 볼 수 있는 게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 200~300년 전, 이전 거를 보기가 이제 힘드니까 그게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중국은 뭐 문헌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많으니까 뭐 언급하기도 이제 곤란하고,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참 문헌이 많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단히 이제 부럽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목재일기와 그 산중일기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소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언급하면서 목재일기, 그 산중일기의 장 파트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목재일기의 구체적인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문건이라고 하는 그 사대부 가와 그 지역 사찰인 그 안봉사가 구체적인 음식으로 그 엮여져 있었는가, 그리고 뭐를 해주고 뭐를 받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은 그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계는 뭐냐면, 이문원가에서 뭐 쌀이랄지 뭐 콩이랄지 뭐 여러 가지 물품, 뭐 피류 이런 것들 대주고, 자기 집안에 제사를 대행을 해주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메주랄지 두부랄지 뭐 국수, 김치, 그러니까 나물, 그러니까 요즘 치면은 뭐 마치 우리가 마트에 뭐 주문하듯이 그렇게 이제 그 형태는 우리야 뭐 요즘이야 뭐 돈을 주고 사오는 형태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물품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받는 이런 그 형태로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산사가 메주를 맞는 콩을 나누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시대 관청에서 필요한 메주의 최대 공급자가 누구냐?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관가에서 콩을 나눠주고, 이거를
공납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 매주 만들어서 공납해. 그러니까 이제 사찰 입장에서는 이게 다 일이잖아요. 만들어서 바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절이 뭐 여유롭게 만들 그런 시간 이런 거 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혹하게 도저히 그냥 그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가혹하게 매긴단 말이에요. 그럼 뭐 사찰에서 이제 스님들이 막 매주 만들고 뭐 해가지고 그걸 관가에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공납의 의무, 부역의 의무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에 특히 이 불교 사찰에 가혹하게 이제 행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바로 아랫줄에 보면 신묵이 와서, 그러니까 신묵 스님이 와서 장을 담글 콩을 줄여서 받게 해달라고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게, 너무 일할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양을 줄이려고 계속 이제 줄여주세요, 이제 이걸 계속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가에 가면 직접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와 관가에 있는 임금을 통해서 이제 관가에 이제 뭐 청을 넣고 뭐 이제 이런 뭐 이 목재일교에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봉사의 승들이 매주 오섬을 져다가 두었는데 이는 관가에 바칠 것이다. 관청에서 매주 콩을 각절에 나눠주었는데 안봉사는 두 섬을 받아갔다. 승 보명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성주관에 매주를 바쳤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처럼 그렇게 불교가 굉장히 융성했던 그런 시기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국가적인 필요가 있는 그러한 규모의 어떤 매주 이것들을 될 수 있는 어떤 조직, 이제 불교 교단 사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조선시대에 와서도 한국의 기저음식이라고 하는 장과 김치 이런 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집단이 누구냐? 불교 교단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슬라이드는 이제 안봉사와 이제 이문공가의 교류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문공가에서 간수와 매주 담글 콩 5마를 안봉사에 보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내 콩 5만 주었는데 일찍이 매주를 만들라고 보냈던 것이다. 안봉사의 승 9명이 와서 매주 만들 콩 4섬을 지고 갔다. 그리고 안봉사의 지일 스님이 매주 20만을 보내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문공가가 주로 안봉사에서 매주를 이제 공급을 받는데 이게 안봉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근처에 또 해인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해인사입니다. 그 해인사를 통해서도 이제 매주를 이제 수급을 받는데 노베인 금금이를 이제 해인사에 보내가지고 매주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콩 1마를 현희 스님에게 보냈다. 노 금금이가 매주 12말 반을 싣고 돌아왔다. 이제 절에서 이렇게 매주를 이제 받아다가 그리고 또 이문고가 자체에서도 또 매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내가 매주를 담갔다. 뭐 콩을 삶아 매주를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비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외고 노비라고 그러잖아요. 외고 노비들한테 이 신공을 받는데 매년 이제 곡식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받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매주입니다. 노비들이 이제 매주를 만들어 가지고 뭐 곡식도 주인한테 갖다 주고 이제 매주도 갖다 주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앞에 나온 이름들이 이제 노비들 이름이죠. 수용과 가당기 등이 매주를 가져다 바쳤다.
괴산에도 거울손이 매주를 가져다 바쳤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어제 뭐 이제 칙념에 관한 이제 말씀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유력하게 그 음식 물품들을 그 양반가가 획득하는 통로가 뭐냐면 이제 칙념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물품을 얻는, 그러니까 무료로 얻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가 이제 소금, 메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도 보면 대구부사 자원이 사람을 시켜 메주와 소금을 보냈다. 감사 편지를 써서 붙였다. 창녕 현감이 답장과 메주 담글 소금, 피지카 간섬을 보냈다. 계령 현감 송군이 메주와 소금을 보냈다. 뭐 이런 칙념을 통해서 이제 메주와 소금을 얻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그 17세기 조선 산중사찰에서 뭐 장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음식 생활을 했나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산중일기에서 장과 관련된 부분만 이제 뽑은 건데, 여긴 주로 이제 뭐 소비 형태 뭐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천 노스님이 와서 품질 좋은 청장 한 종지, 뭐 전초 양색 자반을 놓고 갔다. 함양 수령이, 이거는 이제 그 칙령과 관련된 건데, 함양 수령이 콩두말 청장 2대를 보내왔다. 능현 스님이 밥과 청장 한 그릇을 끓여서 차려주었다. 노스님 각단 스님이 승매 스님을 시켜 맛있는 청장 2그릇과 오이 10개를 보내주었다. 경숙이 천인암에 가서 침장을 갖고 가는 길에 같이 갔다. 천인암의 능현 스님이 감장 2말, 청장 한 종지, 다림간장 약간을 보내주었다. 이런 구체적인 밥상에서 이제 뭘 갖고 드셨나, 뭐 이런 국 끓일 때 뭘 넣어서 이제 끓여 드셨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산중일기에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시대나 고려때처럼 불교 사찰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을 때, 이때 음식 생활하고 조선시대처럼 굉장히 각박하고 억압을 당해서 경제적인 상황도 이제 최악인 상황이었을 때 그런 음식 생활, 물론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근데 기본 틀이 있어요. 이제 불가의 음식 문화 관련해서 이제 기본 틀이 있다고요. 이제 밥을 드시고 뭐 장시를 통해서 국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뭐 산에서 산채랄지, 그리고 약간은 또 경작도 이제 텃밭에서 하시니까 그런 이제 채소들을 뭐 장이랄지 이런 것들로 이제 양념을 해서 나물을 만들어 이제 드시고. 근데 좀 더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 이제 두부와 국수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부와 국수라는 게, 물론 조선시대에는 이걸 만들어 파는 장사들도 있고 이제 이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개별 민가들이 두부와 국수를 만들어 먹는다는 게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구들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 가난한 사찰이라도 기본적으로 재 같은 거 지내잖아요. 근데 재상에 이제 올라갈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가죠. 뭐 두부랄지 뭐 국수랄지. 그러니까 가난해도 그 시설을 갖고 있어요, 사찰들이. 사찰들이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자기들에게 이제 메밀이 한 마리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빠가지고 이제 국수를 만드신다거나, 그리고 뭐 콩이 들어왔다가 콩을 빠서 뭐 이제 두부를 만들어 드시거나.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살림살이 속에서도 뭐 두부랄지 국수의 모습, 이런 것들은
꽤나 빈번하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쌀이 없어서 뭐 탁발 나가고 탁발 나가서 실패를 하고 다시 감 만들어서 갓팔러 갔다가 감 못 팔고 돌아오고 다시 젓가락 만들어서 젓가락 팔러 갔다가 젓가락 몇 개 팔고 보리쌀 조금 사다가 채소 많이 넣고 이제 뭐 죽 끓여 드시고 뭐 이런.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인데도 이렇게 조금 콩을 얻었다. 그래서 두부도 만들어 드시고 좀 메밀 얻었다. 그럼 뭐 국수도 만들어 드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국수 두부야 뭐 일반 민가에서도 먹는 그런 음식이지만 특히 이제 이제 삼중 사찰들이 그러니까 특히나 선불교의 음식 문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먹지만 그러니까 선불교 음식 문화 관련해서 뭐 중요한 그런 식재료나 그 음식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죽순이랄지 이제 뭐 어떤 버섯류랄지 이런 것들은 특히나 선불교 사찰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이제 한국에 이제 사찰 음식 얘기할 때 보통 영국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일반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중국의 사찰이나 일본의 사찰들은 그 불교가 한국 조선 시대만큼 그렇게 억압적인 상황을 맞지 않고 비교적 평탄하게 갖고 그러면서 그 평지 사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뭐 산지 사찰도 있지만 이제 평지 사찰도 많고 이거는 국가에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이게 탄압을 하게 되면 사찰이 이제 절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성 안에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불교가 쭉 융성했던 뭐 중국이나 뭐 일본 같은 케이스는 평지 사찰들이 이제 꽤 많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찰 그럼 떠오르는 게 산이잖아요. 아, 무슨 산에 무슨 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세 비율보다 이제 포세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찰 음식에서 산채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배되지 않고 산중에서 채취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식재료,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과적인 연구에 있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채소 명칭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그 연구하는 이과적인 그런 뭐 전주대 분들하고 외국 분들이 이제 같이 해가지고 한국 사찰 음식의 이 채소류 뭐 이것들에 관한 이제 논문을 낸 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좀 이제 비교를 하는데 산채 비율 그리고 이제 산채 갖고 있는 약간 약재성이랄지 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찰 음식이 산채를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지금 물론 좀 상황이 틀려졌지만 그래서 그 산채 비율이 높고 약재성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불교 이제 전체 문헌에서 장과 시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뭐 어떻게 인용이 되어 있나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마지막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좀 배치를 했는데요. 1661년에 나온 이거 우리나라 문헌이고요. 오종 범원직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밥을 하는 사람은 반도, 주반자인이 반도, 주체자, 나무를 하는 사람은 채도, 주갱자, 국을 끓이는 사람은 시도. 이제 어제 이제 국 끓이는 사람을 이제 갱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일반적인 표현은 갱두입니다. 국 끓이는 사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두라고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사찰에서 이제 국을 만들 때 뭘 가지고 국을 끓였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네? 국에다가 채소 넣고
씨를 넣고 이제 국을 끓였다.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장도 넣고 씨도 넣고 그렇겠지만 그만큼 씨가 갖고 있는 어떤 비중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감안된 그런 명칭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아래 부분은 이제 이제 중국의 유명한 도선율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갖고 온 계율에 관한 문헌들을 이제 주석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율장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분 주석서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 방대하고 중요한 주석서를 이제 그 내놨는데 그 보통 이제 뭐 중국 음식사나 이제 동아시아 음식사를 그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애초에 인도 계율 문헌에서 언급되어 있는 식재료들은 인도의 식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헌이 이제 중국으로 왔어요. 이 문헌들을 주석을 하면서 그 식재료를 인도 식재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당대 중국 식재료로 바꿔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보면 인도의 장시 이런 거 없거든요. 그 뭐 인도에서 뭐 이 대두로 뭐 이렇게 동아시아 문화권처럼 뭐 장시를 만들었다 이런 거 제가 7년 살았지만 이런 거 문헌으로도 못 봤고 식재료도 못 봤어요. 이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선율사가 그 당나라 시기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식재료 이것들을 나열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 면, 장, 시, 누룩, 채소 이런 것들을 그 언급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불교 문헌, 특히 이제 음식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게 계율 관련 문헌인데, 왜냐면 거기에 이제 이거 먹지 마라, 뭐 저거 먹지 마라, 이런 언급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계율 문헌에 보면은 인도 식재료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게 아니라, 이 식재료를 전부 이제 중국 식재료로 싹 바꿔놨다. 그러니까, 당대에 당나라 시기에 도선율사가 쓴 율장 주석서를 보면 당나라 시기에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주석서는 그 성격상 아주 상세한 내용 설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계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세한 이제 설명이 이제 부가가 돼야 돼요. 이 음식을 왜 먹으면 안 되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먹을 수 있지만 저러저러한 경우에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것들이 뭐 상할 때는 먹으면 안 되고 요 기간까지 뭐 이를테면 7일 안에까지만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상세한 규정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당대, 그러니까 그것들이 당나라 시대건 또는 이후에 송나라 시대건 당대의 음식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문헌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예,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사찰 생활과 뭐 된장, 뭐 간장 이런 장류,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계인가, 어떤 위치인가, 요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절살님이 진짜 거의 파탄이 났다. 그럼 뭐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나온 것처럼 그릇은 깨졌으며 솥은 망가졌고 장마저도 모자랍니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시죠. 사실 이제 요 염장건선문을 마지막으로 거의 저는 이제 이제 장에 관한 이제 강의를 이제 거의 이제 마치려고 이제 이제 했었는데, 여기 보면 만약에 지금까지 이제 사시면서 내가 이제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서 아주 이성들한테 이제 관심을 받지 못했고
아주 이게 평생의 한이 됐다.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사찰의 그 소금과 장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음은 공여대사 유망록에 어떻게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금세 사람의 몸을 얻어 단정한 모습을 갖추고 이르는 곳마다 타인이 모두 좋아하고 만사가 뜻대로 성취되는 것은 전생에 소금과 장을 보시하여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제 건선문이 이제 소금 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쌀도 있고 등초 이제 초 보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시 건선문이 쫙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볼 땐 이거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 이제 밥솥건 선문이라고 제가 그걸 달랑 그거만 하나 그 이제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너무 이제 불교 교리적으로만 막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건선문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불교에 있어서 불교가 종교적인 최고의 궁극적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깨달음인데, 이제 깨달음을 인도 불교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도 음식 식재료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문화에서 그걸 제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뭐 그 한식에 보면 제오탕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자랑 이제 똑같은데, 이게 뭐냐면 우유를 버터를 만들어서 버터를 계속 이제 다리고 그 이제 찌꺼기들을 계속 이제 걸러내면 노란 기름이 됩니다. 그걸 이제 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다 쓰냐면은 인도 사람, 특히 이제 북부 인도의 사람들이 그들이 맨날 먹는 이제 짜파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짜파티를 구울 때 기를 넣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름 발라서 무슨 뭘 부치듯이 그게 이제 주식이에요. 이제 그거에다가 이제 커리를 찍어 먹는 게 이제 북부 인도 사람들의 이제 주식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교의 깨달음 얘기를 할 때 어떤 비유를 쓰냐면 이 제호를 비유하세요. 불법은 제호의 맛, 깨달음은 제호미,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이제 깨달음 어디다가 이제 연결시키냐면 염장에다 갖다 붙인다고요. 왜냐하면 동아시아 음식 생활에 있어서 염장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실제적 일상적인 음식 생활에 있어서도 염장이 중요하지만 비교적인 궁극적인 깨달음에 있어서도 염장이 깨달음과 등치되는 용어로 사용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공만식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주시고.